보자기 머리에 쓰고 예? 하얀 양말 있잖아. 발목 양말에 실제로 신고. 편견을 깨는 과감한 패션 감각.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인. 누구죠? 심상치 않은 실력의 그루브. 그녀는 댄서일까? 아님 주술사일까? 어머. 말장하잖아요. 신 같은 신. 글 쓴 거 보면은 그녀가 친히 작성했다는 무수한 글들. 네? 아 이거 뭐야? 혹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일까? 우리 사람이 웬일이야. 사실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다 소문으로 뭐 다른 다 있어.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뭐요? 의문의 숫자 뒤에 숨은 그녀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아 진짜 궁금하네요. 평화롭고 한적한 한 해안가 마을. 오늘도 어김없이 의문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살인? 살인요? 어머.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없는 길에서 혼자 웃다가 갑자기 일장연설을 하고요. 혼잣말인 거예요 지금? 장소 불문.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서 댄스 산매경에 빠진다는 여인. 무슨 춤이죠? 캉캉춤 같은 거 같아. 예. 야 근데 또 야, 하루 이틀 쳐본 솜씨가 아닌데요? 옷차림도 행동도 보면 볼수록 독특합니다. 그러네요.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듯한 여인. 이미 그녀는 이 마을의 유명 인사입니다. 오래됐어. 데려온 걸로도 한 몇십 년 됐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면 흡연 피해.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괜찮은 대학 나온 것 같아. 나오고 청와대 근무했었다는 것 같던데. 우리 사람이지만 사실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다 소문으로 뭐 다른 다 있어. 추측만 무성할 뿐 의문에 가려진 여성의 정체. 그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누굴까요 대체? 매일 오후면 자전거를 몰고 시장통에 나온다는 그녀. 자 보시죠. 굽 높은 구두와 흰 양말. 보자기. 이것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렇죠. 있어. 그리고는 전봇대에 웬 전단지를 붙입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굉장히 빼곡하게. 굳이?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에 웬 건축 도면, 게다가 지붕, 구멍, 또 살인 사건이라는 섬뜩한 문구까지. 그러게요. 이 수상한 여인이 어떤 일을 벌이는 걸까? 의문이 더해가던 그때. 자 이번에는 펜을 꺼내서 전봇대에 낙서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썼어요? 자 이 낙서에서도 전단지에 쓰여 있던 이 지붕이 등장하는데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온 마을이 그녀가 남긴 낙서 천지입니다. 뭐죠? 낙서를 볼수록 보자기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 더욱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담배 연기 자욱한 흡연실 안에서 촛불을 꺼내 들고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이 여인의 알 수 없는 행동. 대체 뭘까요 정말? 자기가 좀 생각나는 대로 그걸 막 써요. 혹시 가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게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벽이 해렇게 없어요, 벽이 막. 무슨 글씨인지 막 쫙 써나고 뛰고 갖다 붙여놓고 무섭게 처리를 거예요. 보자기 여인은 왜 이토록 사방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걸까요? 여기도 뭐 붙어 있는데요? 창문에는 온갖 메시지로 도배가 돼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종이가 집 바깥을 향해 보란 듯이 붙여졌다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 읽으라고 그런 거죠. 예.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적어놨는데요. 그때 집안에서 여인이 홀연히 나타났습니다. 뭐예요? 뭐라고 적었어? 뭐야,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영구. 영구. 영구라고 썼는데, 그냥? 분명 영구는 있는데 영구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인 영구는 거짓이고 가짜라는 것. 문학적인데요. 이렇게 의미심장한 암호들까지 고안해 낙서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기 이거는
왜 적으시는 거예요? 도와드릴까요? 아니, 도울 거 없어요. 가세요. 네? 가시라고요. 나 범죄 피해를 입고 있어요. 빨리 가시라고요. 뭐 도와를 필요하세요? 가시라고요. 어머 어머. 적대적이네. 그러게요. 선생님이 뭐 도와달라고 적. 아니세요? 뭐요? 선생님 도와달라고 여기 적으신. 야.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정작 도움받길 거부하는데요. 대체 뭘까요 정말. 의문만 커져가는 그녀의 행동들.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이제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혼자 떠들고 누구 욕하고 우리 여기 이제 옛날에 무당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신들리고 그럴 때 보면 그런 식으로 누가 꼭 얘기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엄마하고 저하고는 따로따로 돼 있어요. 수술이 따로따로 해더라고요. 따로따로.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누군가를 대화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워요. 네. 아니, 새가 아픈 것 같다고요.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들고 있는 거 들고 있지 말라고요. 새가 아픈 것 같으니까 보내시라고요. 지금 소리가 너무 세게 들려요. 세상에. 사이코패스가 뭐냐면 얘기하라는 말하는 거잖아. 기초생활 진짜야. 제가 먼저 어겼어. 저렇게 이제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거를 보면 이제 이 사람만, 이분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환청이라고 하고 그런 환청을 듣기 때문에 사실 그 환청과 대화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대화를 하는 그 양상을 보면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이렇게 하는 양상을 봐서는 대화하는 환청의 대상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다 지금 있는 거죠. 이 주위에 있는 겁니다. 아주 여러 명이 있고요. 이런 환청의 대상이 서로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남들 눈엔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지만 여인에게는 끊임없이 나타나 말을 건네는 누군가가 있답니다. 여인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인 셈인데요. 자, 지금 그녀는 혼자가 아닌 겁니다. 마치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를 쓰듯 낙서를 하면서 상상 속에 누군가를 가르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세상에. 휴대폰 음악 틀어놨나?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속에서는 음악도 아마 환청처럼 들릴 거고요. 그렇네요. 뭐 이게 혼자서 이분이 이렇게 추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앞에 이렇게 관객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청의 대상들도 이렇게 근처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하고 있을 거예요. 너 참 잘 춘다. 지금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요? 현실에선 이상하다고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르는 몸짓이지만 그녀만의 세계에서는 누구보다 우아하고 멋진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대체 언제부터 그녀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온 걸까?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똑똑했죠. 그때까지는 안 그런 걸로 아는데 동네에서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죠. 계속 1등, 무조건 그냥 1등 했을 거야 아마.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다는 거 알아? 공부 잘하는 우상이었어 진짜.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그런데 아무튼 상이랑 상은 다 받았어요 나가. 그리고 가희한테 막 공부도 뭐 배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애가 착하고 엄마 아버지 일도 잘 도와주고.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나 봐요. 당당히 대학에 합격해 마을 사람들의 자랑이었다는 여인. 하지만 몇 년 뒤 고향에 돌아온 그녀는 예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다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결혼이 실패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군인하고 한번 뭐 만나다가 자가 처리했다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경자 씨의 집에 누군가 찾아오는 날이면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혀 버린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아니고요. 아니 내가 지금 불법 사실이 있냐고 말씀 왜 이러시는 거예요? 불법 사실은 아니. 아이고. 가짜 공갈일 수가 있는 걸 몰라 지금. 가세요 그럼 가세요. 말하기 싫어서 가세요. 아이고. 그녀는 우리와 다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야.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하는데 환자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신세계가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만하겠어요. 인물이지. 아무래도 길에서 만나도 그렇고. 맞아요. 농사 질 때 가면은 도로구로 내려 던져서 그 아저씨도 맞아서 죽을 뻔했대. 아이고. 떨려? 아이고. 옆에서 조금 뭔 소리 하면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경례씨는 큰 욕을 하고 막 아주 그거 공격을 막 얼마나 심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노부가 계신데 노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지. 그렇죠. 혼자도 감당하기 힘든데. 낯선 사람을 경계부터 하는 경자 씨. 그녀를 돌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얼마 후면 아흔이 되는 노모뿐입니다. 90이에요?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어머니도 딸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지붕이 구멍이 뚫어져서 이 집이 못 살았으면 이사를 가자는 게 이게 말이 돼? 아 지붕. 계속 이사를 가자고. 이사를 가자. 엄마가 무슨 뭐 뿌려주고 뭐 누가 어쩌고 뭐 지들 뭐 독가스 뿌려서 뭐 어쩌고. 그러면 지금 누군가가 본인을 좀 그렇지 습격한다는 거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지. 누군가 지붕에 구멍을 뚫어 독가스로 자신을 해칠 거라며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동네에 온통 메시지를 남긴 건 혹시 자신을 구해달라는 신호였던 걸까요? 그래서 그러네. 계속 지붕이라고. 예. 경자 씨가 두려워하는 그 실체가 뭔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 문고리는 왜 이래요? 그걸 걸어놔요 그렇게 싹 다 걸어놔요. 이렇게 못을 박아서 싹 걸어놓는다니까. 왜 이렇게 걸어놔요? 사람 온다고 의심해서 그러지. 본인이 사람 불안하니까. 못 오게요? 그렇지. 그럼 사람 오는 걸 불안해하잖아요. 피해망상이. 누군가 자신을 공격할까 봐 스스로 잠금 장치를 만든 건데요. 이중으로 해서 내가 그냥 항상 이제 보따리 갖고 다녀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아 시정장치도 몇 개를 만들었다.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해야 할 내 집에서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어우, 경자 그 씨. 낙서. 세상에. 분명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할 거라고, 자신을 해치러 올 거라고 굳게 믿고 두려워한답니다. 낙서마다 그녀의 불안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한데요. 그래서 답답한 노릇이야. 지붕에 이게 배수구가 다 나와 있잖아. 이 기둥에. 그걸 자꾸 가서 틀어막아. 아 어떤 새끼가 와서 구멍을 뚫어 놓는다고 틀어막고 빼내버리면 또 갖다가 그리고 이게 아우 저거 다 막아놨네. 이것도 테이프로 다 발라. 다 테이프로 붙여놔. 싹 다. 구멍만 싹 붙여놔. 행여 독가스가 새에 들어올까 경자 씨가 환풍 부며 문 틈새까지 모두 막아버렸답니다. 이거 좀 봐요. 이 집구석에 사람이 살겠어 이거. 응? 사람이 물을 닫아놔서 이게 다 썩고 이 집안이 속상해서 말도 못해. 아 곰팡이스럽구나. 우리는 그래도 이 지방에서 그래도 애들을 그래도 올바로 키웠어. 그런데 내가 야가 이래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그걸 어디다 표현을 하겠어. 그저 내가 참아야지. 병든 놈한테 그래봐야. 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부족한 살림에 애지중지 기른 딸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모두에게 칭찬받던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막내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사랑받으며 커왔던 시절. 이 행복했던 과거가 가장 그립고 지금이 가장 괴로운 사람은 단연 경자 씨일 겁니다. 그럼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하고 엄마가 되는 소박한 꿈을 키웠던 경자 씨지만 지금은 정체 모를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몸이 타는 느낌. 순간마다 놀라고 순간마다 겁나고 거울 속 나와의 대화. 집이 귀신이다. 어떻게 해야 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일부 위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피해망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라고 하고 공격적인 태도가 나올 수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대로 그냥 둔다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죠. 전화해서 상담받거나 도움을 받는 거. 없어요? 전혀 없어. 지자체에서 이렇게 오지는 않나요? 오는 거 지나니까는 못 오지. 따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복지사나 뭐 이런 분은 따로 없었어요? 아이고 참.
사람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녀를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치료를 위해 제작진이 직접 설득에 나섰는데요. 따라오지 마요. 사진 같이 되니까 스토킹이니까. 식사는 안 하세요? 치료를 받는다면 호전될 수 있는 병인 만큼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날씨 되게 좋네요. 가주세요. 식사를 방해한대. 아이고. 하지만 20년 동안 닫힌 마음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정신병원에 끌려간 적 있다고 사람 피해를 갑시다. 강제 입원했던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를 하는 거구나. 대면을 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고 이럴 수 있는데 전화는 한 단계 걸러서 하는 부분이니 내가 싫으면 끊을 수 있잖아요. 정신과 전문의가 의사란 신분을 감추고 구직글을 본 채용 담당자인 양 전화를 걸어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좀 할까요? 제가 그 구직 구한다는 요 전단을 보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채용하라고 넣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어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지분 관련해가지고 누군가와의 대화가 절실했던 걸까? 그녀가 먼저 지붕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네요. 96년인가는 강릉 공기 침투 사건 있고 뭐 97년에 IMF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예전에 없던 사건이 IMF. 터졌어요. 술술 자신의 얘기를 하네요. 그 우리 집에도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99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아, 이게 아버님 돌아가신 왜냐면 거하고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는 문제가 있나요? 관련 있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퇴직증후군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만 그러니까 지금 사는 집에 이사를 온 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 각별했던 아버지의 죽음이 그만큼 충격이었을까. 그 나중에 알았는데 지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네네.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씩 전화 드릴게요. 네네. 우리 집안의 구조가 이렇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환경오염 때문에 그렇고 나는 피해자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 이렇게라도 이제 표현해야지만 합리화될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망상이 없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이것마저도 조금 인정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 전문의가 경자 씨를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전화 통화를 하면은데 이런 걸 받으니까 금방 이제 아, 전화는 잘 되는구나. 네네네. 대부분 고마워요. 네. 전화 통화로 자신의 얘기를 편하게 풀어놓았던 경자 씨. 맞아요. 처음으로 굳게 닫았던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음의 문이 조금이나마 열렸다는 긍정적 신호일까요? 원래 온갖 구멍을 다 막아뒀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녀가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경자 씨가 더 마음을 열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때까지 실화 탐사대에서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